네, 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김종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세금 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김주현 세무사님과 함께 회생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 각종 면책 제도나 고충 민원 제도,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까지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코로나 때 굉장히 사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 도리어 그 사업을 접으시면서도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과금 이런 것들을 또 처리를 못 하셔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신다든지 파산을 신청하신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개인 회생, 파산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냥 회생 파산 개념부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회생 파산, 내가 뭔가 재무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빚을 다 못 갚게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 마이너스 재산이 너무 커져서 빚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파산은 도저히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고 나한테 더 이상 뭔가 꾸준한 소득 자체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야. 되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한테 뭔가 레귤러하게 계속 조그만 소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거를 내가 20년, 30년 계속 벌어도 지금 현재 빚을 다 갚기에는 좀 버거워. 그러면은 전체 빚을 조금 탕감을 시켜주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내가 다달이 20만 원 벌면 10만 원 얘한테 갚고 5만 원 얘한테 갚고 3만 원 얘한테 갚고 이렇게 계획안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이행을 하면 다 빚 갚은 걸로 쳐주고 끝내겠다. 재산을 완전히 다 빚잔치로 한 번에 다 털고 가는 거를 파산이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계속 갚아 나가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좀 줄여서 갚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 요게 이제 회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거래처 분들도 이제 보통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하시면 세금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을 해도 깎아주진 않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뭐 다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세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야, 나 세금 이거 언제까지 체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워요.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금융권 거래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조세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네. 세금은 회생 파산을 해도 쉽게 말해서 청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생 파산을 하게 되는 주 목적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요거 면책시켜줄게 라는 최종적인 면책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책 결정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조세 채권. 세금은 퉁칠 수가 없다. 짤 없어. 짤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짓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파산을 하겠대. 그러면은 나는 이거 지금 갚아야 될 채무를 파산으로 지금 퉁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법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면책을 안 시켜준다. 그 다음에 뭐 벌금 같은 거, 형사처벌 받고 벌금 내는 거, 행정 절차 위반해서 과태료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비면책 채권. 파산 회생으로 퉁쳐주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 이제 평생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 데도 세금은 안 깎아주면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국가에서도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업활동을,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혹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망하고 폐업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되는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면 우리가 죄 짓고 몇 년 뭐 해외에 나가서 살다 오면은 소멸시효가 지났네 안 지났네 이럴 때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도 과세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5년이 지난 국세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면책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지 그 5년 동안의 권리 기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돈도 있어. 근데 세금을 안 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흔히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의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진 않아요. 다만 진짜 어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은행에 돈도 없고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멸시효가 5년이 완성이 되면은 실제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국세채권 면책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은 국세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또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5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나라에서 나한테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5년 동안 따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없는 소득이어서 갚지 못했다. 그러면은 5년 후에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체납 내역을 삭제해 줍니다. 근데 잘 이걸 모르시죠? 이거는 굉장히 납세자분들의 권리 보호적인 제도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납액이 있었고 결국 그 체납액이 발생한 시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부터 5년을 저희가 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내역을 확인을 해보시면 향후에 이런 것들을 소멸을 받으셔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국세를 체납한 분의 토지를 국세청에서 압류를 합니다. 근데 이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1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공매 종결을 사유로 압류를 해제했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체납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2004년에 바로 압류하고 매각에 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4년도에 내가 지금 국세 체납이 된 상태다. 그러면은 지금 세무사님 말씀대로 5년 지난 2009년도면은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으로부터 면책이 돼서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건데 2018년도에 뭐가 압류가 해제됐고 해서 지금 보니까 뭔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소멸시효인데 이 소멸시효는요 함정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실무에 소멸시효가 그냥 완성되게 놔두질 않아요. 완성되면 국가가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를 중단을 시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되게 쉬워요. 곧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해버리면 돼요. 압류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확실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은 없어요. 근데 고가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돈이 아니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걸 압류라고 그래요. 경매에 붙이면 돈으로 바뀌죠. 그 돈을 제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압류를 하는 순간 시효는 중단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압류가 되잖아요. 그럼 압류가 2004년에 됐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되죠. 그럼 아예 시효가 다시 진행도 안 해요. 10년 동안 압류해놨다고?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압류가 돼 있는 동안은 시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류 후 14년이 지난 2018년에 비로소 압류가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2023년까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면책이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난감했겠네요. 완전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어서 이 사단이 난 거죠. 만약에 부동산이 없었어, 압류당할 게 없었어. 그럼 압류가 안 들어오니까 시효가 진행을 해버렸겠죠? 그럼 2009년에 이 사람은 프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국가가 만약에 압류한 다음에 바로 경매 절차 붙여가지고 경매해서 그냥 털어냈으면은 나는 세금도 면책됐을 텐데 국가가 이거는 압류만 해놓고 경매 안 붙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예요. 이때 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권익위원회라고 하면은 법원을 가도 해결 안 되는 거. 법원에서는 패소해요, 무조건. 근데 누가 봐도 너무 딱해. 딱 이분이잖아요, 지금. 네네.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권익위원회를 찾아가는 거. 우리 국민신문고 가듯이. 그래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카드가 고충민원이다. 요 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충민원에서 결과적으로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5년의 기간 동안 내가 재산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압류 들어올 게 없으면. 없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처분해서 세금 내야지. 안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세청도 어떻게든 돈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장기간 길어지면 방금 이 사례에서처럼 납세자의 권익이 너무나 침범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대외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시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세금 면책 제도나 이러한 부분들도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있어서 시간이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목록을 알면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은 등기부 떼보면 압류 표시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거래처 분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구청에서 압류가 돼 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뭘 내야 되는 주민세인가 뭐 이런 거를 안 냈대요. 그래갖고 그거가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입자분이 이 주인분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세입자분들도 불안한 거야. 쫓겨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경매도.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 20몇만 원. 이
이게 돈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이거를 해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등기부도 잘 보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보죠, 잘. 네. 네. 압류됐다라는 걸 몰랐대요. 전달받은 사실이 없대요, 이분도. 그래서 세입자분이 말씀해 주셔서 이걸 봤더니 오지해서 이제 전화해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별로 좀 이렇게 내 재산이 압류가 된 건 있나 없나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드라마 중에 카지노. 대박이죠. 거기서 이제 차무식 님이 네. 나와서 세무 공무원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세금을 80억을 내야 된다. 근데 나 돈 없다. 못 낸다. 그랬더니 자꾸 금액이 깎여져요. 그럼 이제 그걸 보시고 실제로 고객분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국세청 가서 쇼당 보겠다. 쇼당 이런 받았으면 안 되는 그냥 쇼부 치겠다. 쇼부도 안 되지. 쇼당.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내가 국세청과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해주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어렵죠. 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분들한테는 또 공무원을 감사하는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이 80억짜리 세금을 뭐 10억만 받고 끝내주고 이런 게 불가해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네. 예. 오케이, 막 나 부가세 체납돼 있는데 가야지. 약간 이런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도 좀 난감한 거예요. 자꾸 와서 왜 흥정하려고 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못하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분들께서도 그런 질문도 저한테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체납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나 어떻게든 이 세금 내가 갚을 거야. 이분은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이게 시효 중단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네. 1번, 2번은 압류를 당하거나 3번이 뭐냐면 채무의 승인이라는 거예요. 채무의 승인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조세 채무 부담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저 낼 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100만 원을 낼게요. 자 100만 원을 내는 것 자체가 1,000만 원의 조세 채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 자체가. 이게 채무의 승인이에요. 일부 변제가 대표적인 채무 승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단됩니다. 소유권 시효가. 다시 5년이 시작돼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4년 9개월인 시점에서 내가 일부 변제를 했다. 그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심지어 100만 원을 내가 납부하지 않아도 제가 1,000만 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빨리 벌어서 세금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공문으로 남겼어요. 채무 승인한 거죠. 그날로부터 5년 다시 시작입니다. 야 이거는 근데 좀 정지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국가 입장이다. 아니 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걸 그냥 해준다라고 하면은 세금 안 내는 생각 억지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 거래처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뭐 어디 책 읽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채무의 승인이라는 제도도 이해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오늘 김종원 변호사님과 함께 세금 체납 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은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꼭 누구나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불합리하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중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세금을 내고 싶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무작정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구제해드리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면책 제도나 그다음 뭐 고충민원 제도나 그다음 소멸시효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혜택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게 맞다. 제기하셔야죠. 저희가 그분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네, 왜냐면 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공감하잖아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문료를 못 내시고 끊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폐업한다고 자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가슴 맞아요. 아프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분들을 정말 응원하는 마음에서.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편집하실 수 있어요. 네.